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역 시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잃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바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찾던 그것은 바로 진정한 고향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탈북민들,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향역 시간 오늘의 손님은 김정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원 교수님.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죠. 몇 년? 네, 지금 탈탈탈이 네. 곧 300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30회에 출연하셨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여러분 탈탈탈 30회 네. 출연하셨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2003년에 네. 입국을 하셔서 지금 정착 네. 몇 년 차이신 거예요? 거의 18년. 18년 차. 정도, 예, 예, 됐습니다. 이시고요. 탈탈탈은 2017년 3월에 출연하셨으니까요. 4년, 5년? 4년 만에 뵀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동안에 정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고향역의 소개니까 제가 이제 함흥에서 고향이 함흥인데 함흥에서 떠난 지는 이제는 20년 넘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지금 18년 차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제 2의 고향 서울인가요? 그쵸. 예, 서울에서 강제로. 여기 대전까지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떻게 탈탈탈 뭐 가끔 영상 보시나요? 출연하셨던 가끔 거? 봅니다. 언제 아무래도 보시나요? 구독 눌렀으니까 네, 그 유튜브에서 네네. 이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떠서 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지는 못해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네, 탈탈탈이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로는 2부가 46만 회, 아, 46만 번이 재생되었고요. 아. 네, 저희 탈탈탈 영상 중에서 10위 안에 인기 영상 10위 안에 드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한 거요? 네, 네. 저희 탈탈탈 또 새롭네. 거의 지금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네. 중에서 10위 안에 드십니다. 아, 아이고 영광이죠. 네, 그럼요. 네. 그 이유가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당시에 가슴 아픈 이제 자녀분 네. 관련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셨었고 또 당시에 하시는 일이 뭐 일반적인 탈북민분들 당시에는 이제 네.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네. 참 많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조금은 독특하게 남북 하나재단의 상담 선생님으로서 네. 상담사로서 일하고 계셨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 많이 아이고. 궁금해하시고 네. 또 응원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현재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지금 풀어나갈 아, 예정이고요. 네, 저희 고향역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고향역이라는 프로그램 탈탈탈 출연 이후 네. 그 이후 한국 정착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정착 뭐 10년 차, 뭐 15년 차 이런 분들이 그 쭉 한국에서의 잘 정착하신 생활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약간 좀 부담감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2003년에 오셨어요. 네. 그 하나원이 도대체 몇 기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51기입니다. 와, 하나원도 지금 기수 200회 넘은 거 아시죠? 예, 그렇죠. 네, 230몇 기 막 이렇다는데. 230 더 됐을걸요. 제가 2018년에 회사 퇴사할 때 네, 그때 200 많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51기요? 아이고야, 대선배님이신데. 자,
그 당시에 하나원이 이기는 있죠. 51기니까. 어떠셨나요? 하나원 딱 졸업하고 나오셔서 당시 뭐 정착도우미라던가 하나센터라던가 이런 게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을 때였나요? 그때는 저희가 정말 그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정말 딱 들어맞는 게 말일 정도로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뭐 하나원 퇴소하면 정착도우미 어머니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센터 또 남북하나재단 이런 그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탈북민들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분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좀 그나마 좀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는 전혀 정착 도우미도 없었고 남북하나재단도 없었고 하나센터도 없었을 때예요. 2003년. 그러니까 제가 2004년 3월달에 이제 하나원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 9평 되는 아파트 그냥 정말 네모 반듯하게 벽만 있는 그런 곳에 저를 앉혀놓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 개통부터 그렇죠. 모든 것을 제가 스스로 해야 됐고 집에 온 첫날 저녁에 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원 퇴소한다고 들떠서 솔직히 점심도 안 먹고 뭐 아침도 별로 안 먹고 다 들떠 있는데 저녁이 되니까 좀 긴장이 좀 늦춰지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뭘 사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녁을 그냥 철철 굶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막 그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 오직 믿을 분이 이제 신변보호 담당관 담당 형사님 형사님 아니면 저희가 도움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당시 형사님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웠군요. 왜냐면 한 분당 한 분씩만 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형사님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담당하시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뭐 형사님한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가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형사님들이 그 집에 이제 방문하셔서 뭐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어떤 접촉도 할 수가 없는 그 당시는 되게 좀 어려웠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은 첫날 굶으시고 네. 둘째 날부터 뭐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제가 이제 그 하나원 때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저는 북경 영사관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사관에서 이렇게 저보다 먼저 나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집에 방문해가지고 연락이 이렇게 되셨구나.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부터 가셨어요? 핸드폰 개통부터 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휴대폰 개통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안양에 배치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안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르잖아요. 내가 뭐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제 그 저보다 먼저 나온 친구들이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인천에 가서 그 친구들 집에서 한 3개월 살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가전제품은 뭐가 있나, 뭐 어디서 식재료를 사나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눈에 익으시는 그 친구들하고 거군요. 같이 나누면서 뭐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그럼 당시에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셨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뭐 꿈이랄까요? 뭐 어떤 공부를 하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 하나원을 퇴소할 때는 정확한 꿈과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사회 이 지역 사회에 나가야 내가 나간다는 그런 그 좀 들뜸 그 외에는 내가 한국에서 뭘 하면서 벌어 먹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꿈과 목표는 확실하게는 정해 놓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먼저 나온 친구들하고 한 6개월인가 좀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6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좀 들어서 뭘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하게 됐죠. 네. 그럼 처음부터 이 사회복지 쪽, 뭐 심리상담 이쪽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저 알바도 했고 뭐 식당에서 이렇게 고깃집에서 알바도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사우나 네. 사우나에 가면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나눠 이렇게 그 사우나 안에 뭐 식당 있잖아요. 예. 계란을 네, 아파요. 네. 그런 데서 또 알바를 한 2, 3개월 또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알바로 전전긍긍 하다가 한 1년은 솔직히 그 별 크게 뭐 어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냥 얼떨떨하게 얼떨떨하게 네. 보내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됐고 1년 되니까 그다음에 좀 정신을 차려서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지금처럼 뭐 전문 상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조차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1년 지나고 보니까 정신 차려져서 그때 한번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맞아요. 2004년, 5년 이때면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네, 인터넷이 그런 것도 그렇게 없었어요. 발달하지 않았을 네. 때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 진짜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나요? 그때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직업이 한 10,000개 넘어 20,000개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뭐 어떤 직업이 있는지 네네. 어떤 게 내 그런 적성에 맞는지 몰랐죠. 그건 너무 막막할 것 예, 같아요. 몰라가지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뭘 해야 근데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일을 하면 좀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처럼 뭐 성격 검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지금은 모르니까 너무 뭐가 많아요. 예.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한참 제가 이제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잘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서는 주산을 배우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제 주산이 있었는데 제가 주산을 되게 잘 놓고 좀 그런 쪽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이런 그 야채랑 파는 그런 상점에 다녔었어요. 네. 그렇게 판매원으로. 네. 그래서 엄마 그 상점에 가서 이제 거기는 다 전표 떼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돈 받고 전표 떼고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좀 그런 게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했었어요. 돈 받는 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네. 돈 받아서 거기 나머지 돈을 또 주고 이런 것들 주산 막 튕기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뭐 격리라는 직업이 예, 약간 있더라고요. 경제 쪽 격리 그쪽이네요. 네. 예. 그래서 격리로 취업을 하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서 저를 받겠어요. 그래서 격리 이런 공부하는 데를 또 찾았어요.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뭐 국비 이런 거를 잘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이 그 돈을 이제 2개월에 한 50만 원 그때 내고 아파트 격리 양성 교육이라고 그 사당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50만 원 내고 그때 저희가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기초생활수급으로 돈 받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학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 관리사무소 격리 공부를 한 2-3개월을 했어요. 거기서. 잘 맞으시던가요, 적성이? 예,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격리들도 이제 전표 떼고 이런 거는 이제 수기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고지서 제출하고 뭐 보내고 이런 거는 또 컴퓨터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기본 근데 제가 컴퓨터죠.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래도 그 원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1개월을 무료로 컴퓨터 하는 그 부분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더 배워서 2달 돈으로 네. 3개월을 이제 공부도 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 뒤로 격리로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온 지 1년 안 됐으니까 네. 지금은 이 제 억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유해졌는데 그때는 완전 북한 사투리 쓰다 보니까 이 관리사무소에는 이렇게 그 민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억양으로 가면 이게 주민들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특히 거부하고.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할 때는 제가 직업을 못 가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알바라도 해야 되니까 어느 이 섬유 공장에 가서 그 뭐지 이 천을 이제 그 실험하는 천에 이제 그 염색을 해서 그 어떤 색깔을 내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실에서 이제 보조로 한 제가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또 거기서도 알바했었어요. 그거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제 이거 이게 직접 뭐 색깔마다 이렇게 염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MC님 옷이 네. 지금 파란 색깔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파랑이 아니고 좀 연한 파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색깔을 거기서 이렇게 계속 이 실험하면서 똑같은 색깔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그 공장들의 그걸 이제 샘플로 해서 보내면 거기서 오케이 떨어지면 이 공장에서 딱 그와 같은 이제 이 색깔로 이제 짜자.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제가 이제 그 실장님 계시고 제가 이제 보조로 한 3-4개월 일을 했는데 하는 도중에 이제 그 제가 공부했던 거기 원장님한테서 전화 오셔서 지금 제 이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격리로는 취업이 좀 어렵지만 소무라는 거는 격리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보조하는 또 일인가요? 그런 소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무가 필요하긴 한데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월급이 많이 이제 격리하고 월급 차이가 거의 있겠죠. 절반이에요. 저는 일단 경험, 경력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급에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빌딩 관리사무소에 이제 섬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개월 일하다가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손에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제 장점이 어떤 일을 빨리 배워요. 빨리 배우고 그 일을 이렇게 나의 것으로 습득하는데 되게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일을 다 배우고 그 일을 제가 습득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많이 단축하고 그런 그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격리로 이제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 이제 퇴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냈죠.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격리로 취업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력서에 제가 처음에 이력서를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냈는데 어디서 이제 연락 와서 갔는데 이 회장님이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캔하시더니 말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내일부터 출근해 할 수 있냐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 억양이 그냥 나가니까 너 어디서 왔냐고. 저는 고향이 북한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이렇게 자기는 저를 이렇게 믿고 일을 시킬 수 없다고 단방에. 너무 거기서 정말 슬퍼서 진짜 실현당한 사람처럼 막 울며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그 회장님 보고 회장님 저를
이렇게 선택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오셨어요? 무슨 배짱도 와. 예, 단단한. 아 진짜 너무 이렇게 속상한 속상하죠.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사무실에 보면 별게 없어요. 그냥 컴퓨터 2대, 전화기 한 몇 대, 뭐 캐빈 같은 게 몇 개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저를 못 믿으면 제가 여기 컴퓨터 들고 막 그 북한 사투리로 컴퓨터 들고 뛰겠습니까? 뭐 내가 전화기를 들고 뛰겠습니까? 하면서 막 한번 막 개겼죠, 진짜. 야.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실현당한 사람처럼 길 지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내가 설 자리 없어 보인 거예요. 이 북한에서 왔다는, 그리고 제 억양이 되게 이렇게 한국 그런 말투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취업을 안 시킨다는 게 너무 좀 충격 먹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대성통곡을 했죠. 그래도 그때는 이력서에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안 밝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그 격리 공부를 했다는 거 밝히다 보니까 이제 이력서 보고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꼭 저 소개하는 그 칸을 조금 만들어서 제 고향이 북한 함흥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이 그 제 서류를 보고 탈북민이라고 해도 쓸 사람만 나를 불러달라. 네. 이게 북한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거절당하고 하면 더 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력서를 그때부터 또 이렇게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 사장님이 이정화 사장님이라고 여성분이신데 저희 첫 사회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정말 첫 용기를 주신 사장님이신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장님이 그때도 정말 그 대학교 다 졸업한 그런 분들이 와서 면접한 분들이 거의 10명 거의 됐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후에 사장님 보고, 사장님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다른 분들은 다 이 대한민국은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렇죠. 다 대학 나왔는데 저는 아직 대학도 졸업도 안 하고 대학생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선택하셨어요? 했더니 그 이정아 사장님이 저보고 저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또 감동됐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격리로 4년 일했어요. 오래 일하셨네요, 거기서. 역시 믿어주는 분께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요? 그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정말 정직원으로 취업한 첫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격리로, 그리고 그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 한 20명 정도 그 직원들이 있었고, 그 직원분들의 모든 것을 제가 격리로서 이제 그 해드리고 그쵸. 이렇게 하는 데서 되게 자부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격리로서 이 남한분들이 저한테 와서 뭘 해줘 할 때, 아 그래 나도 이렇게 남한 분들한테 사회 구성원이 어떤 있구나.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혔구나. 네.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뿌듯함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하나원 퇴소하신 게 이제 2004년 3월이니까 굉장히 초창기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는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고,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쭉 살아서 보시니까 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좀 많이 변한 것 같나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관심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참 다행이라고 싶은 게, 우리 탈북민들이 일단 이 지역사회에 이제 정착을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네. 그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그 뭐 마트라든가 그런 데 가서 저는 뭘 사는 것도 거의
한 1개월 걸렸었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모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센터 와서 제일 처음부터 배우는 게 이제 은행 기기 다루는 법 ATM 기기. 그런 것들을 전혀 누구도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지름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빙 돌아서 다 뭐 하나하나 갔었죠. 겪으며 넘어지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들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정착도우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데리고 이렇게 마트 사용하는 법, 뭐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이런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배워주고 이게 큰 진짜 도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더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격리로 4년을 일을 하셨어요. 근데 탈탈탈에 출연하실 때는 네. 남북 하나재단 북한 예.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셨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상담사 일을 하시게 되는지. 아, 그때는 제가 그 2009년도에 네. 그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네. 아무래도 격리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많이 접하잖아요. 컴퓨터를 항상 켜고 그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장점이 일을 빨리 배우고 빨리 내 것으로 이제 습득하는 게 제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제 할 일 다 하고 나면 퇴근 시간이 6시인데 6시까지 제 할 일 다 하고 나면 또 여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마다 이제 인터넷도 보고 그리고 또 그때는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제 고졸이보다도 솔직히 이 사장님도 대학생들을 다 이렇게 대학 졸업생들을 정말 제쳐두고 예. 김정환님을 예. 뽑으셨는데. 저를 뽑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발전 못하고 그냥 계속 고졸로 남아있다는 것도 솔직히 또 사장님한테도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저는 좀 단순하고 좀 순수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을 하잖아요. 제가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뭐지 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제 뭐 대학 4년 졸업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에피소드 이야기하려면 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안에 이제 있는 대학교인 줄 알고 네, 부속대학교거나 약간 그렇게요. 그래서 졸업할 바친구는 이런 서울대학교 졸업해야지 하고 어떻게?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이제 네. 그 원서여서 그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닌데.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공부 시작하면서 이제 그 또 그 인터넷을 봤는데 어떤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어떤 그 민간 단체예요. 그 어떤 민간 단체인데 민간 단체에서 선배가 후배를 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 교육이라는 그런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도 제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제가 빙 둘러갔으니까 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딱 삘이 꽂혀와서 그래서 그 단체에 이제 신청서를 넣고 합격해가지고 2009년도에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상담 공부란 거 하면서 대학교도 이제 복수 전공을 상담 쪽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던 찰나 이제 통일부에서 2009년도에 9월인가 10월인가 네. 예, 공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운도 따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준비된 자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작정 운이 온다고 그래요? 다 받을 수 아이고, 있는 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지를 떴을 때 저랑 같이 상담 공부를 하던 많은 한 20명 넘는
많네요. 많은 인원이. 예, 네. 많은 분들이 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부에서 현실적으로 공지가 났을 때 거기에 진짜 용기를 가지고 그 서류를 넣은 사람 5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뭐 내가 되겠냐 하고 생각하고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뭐 안 될 거 내가 해서 뭐 하냐 이런 생각으로 모두 많이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그 어떤 일에서도 이렇게 잔머리를 별로 안 굴려요. 네. 하고 싶다면 하고 그냥 이거 아닌가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그 통일부에서 공지 났을 때는 내가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제 사회 적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게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돼도 좋고 그리고 뭐 안 돼도 뭐 괜찮고 하고 이제 서류였는데 1차 서류 합격에 1차 서류 합격가 80명이 1차 서류 합격됐거든요. 전부 다 탈북민 분들께서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 분들도 남한 같이, 예, 남한 같이 이제 그 했는데 그때는 이제 통일부에서 50% 뽑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80명이 이제 서류 합격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필기 시험 또 봤는데 필기 시험에서 이제 50명 합격되고 거기에도 다행히도 예, 포함되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 면접을 보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격자가 이제 30명이었어요. 근데 30명에서 우리 탈북민 출신이 7명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그 안에 드신 거죠. 예, 이렇게 좀 합격될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 쪽으로 완전 전공해서 상담을 배운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도 이제 지금 공부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신 지 얼마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합격하신 거예요? 1학년 때 그것도 복수 전공이셨잖아요. 예, 심리 상담이랑 뭘 복수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사회복지고 네, 사회복지랑 심리 상담을 상담을 복수 전공하고 예, 한지 1년 만에. 예, 1년 만에. 그래서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돼서 2010년 1월부터 이제 나무가나 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됐죠. 북한 이탈주민 예, 전문 상담사라. 심리 상담사, 네. 예, 전문 상담사로 정말 오래 일을 하셨어요. 8년이 오래인가요? 8년이면 만 오래죠. 만 8년. 네. 2018년 2월까지 네.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배나에 이제 탈탈탈 출연하셨을 때도 전문 상담사로서 일할 때. 네, 일하실 때 출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합격하셨어도 대학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졸업하셨어요? 아니면 휴학하신 거세요? 아니 저는 그 남북하나 재단 다니면서 일단 학교는 저는 시작하면 끝은 꼭 봐요. 네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일단 그 대학교 4년 졸업했고 그 학교 졸업하고 있을 때도 남북하나 재단에서 일하면서 네. 예, 그 공부는 쭉 했고 그리고 대학교 이제 2013년에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이게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그 뭐 선의 경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상담사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교도 정말 좋은 대학교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전공도 다 상담에 걸맞는 그리고 또 자기의 학력에 걸맞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최종 학력은 그래도 이 선생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학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석사 하기로 대학원까지 결정을 하고 네. 숭실대 또 석사 교육학 석사 또 학교 입학하게 됐죠. 그래서 숭실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예, 저녁 주중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일과 공부를 그냥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담사로 일하시는 건 이제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공부하실 때 네. 사이버라고 해도 어쨌든 대학교니까 뭐 네.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쵸. 그렇잖아요.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제가 않으셨어요? 저답게 네. 중간고사를 보는데요. 중간고사를 이게 대학교에서 이제 컴퓨터로 다 보잖아요. 사이버 네. 대학교니까. 컴퓨터를 보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시험 보러 들어가도 항상 감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국가 시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그만 어떤 시험을 보면 그 감독이 있는데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옆에 감독이 없는데 한참 고민했어요. 이 감독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 시험을 보면 무조건 감독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오픈북이라는 시험도 오픈북이라는 말은 알았는데 오픈북이 뭔지를 그 의미를 모르셨군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네. 모르고 그래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창피하게 오픈북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나 혼자 모르니까. 그래서 오픈북이 뭐냐고 물어볼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시험을 처음 볼 때 감독이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머리를 확 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IT 공화국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쪽으로 되게 발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컴퓨터로 시험 보는 그 어딘가에 감독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야. 어떡해. 그래서 저를 감독하는 교수님들한테 어떤 요만한 그런 책도 안 잡히려고 네. 제 진짜 반경 한 10m 쪽에는 책이란 책 하나도 보이지 않게 다 치웠어요. 그 안에서 이제 옆에 조금이라도 보이면 제가 컨닝했다고 네. 또 말할 것 같아서 책 다 치우고 시험을 봤어요. 아니 오픈북 시험인데 그러니까 안 보시고 오픈북이라는 개념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요. 혼자 안 보시고 예. 시험 보신 거네요. 어떻게요? 통과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4년 졸업할 때까지 총체적으로 그때 성적이 제일 높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많이 네. 하고. 그런데 오픈북이라는 개념을 알면서 등한해지더라고요. 책을 보면 시험을 보는데 책 보는데 쉽겠지. 근데 그게 오산이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그 과목 그때 제가 6과목인가 들었는데 6과목을 몽땅 책 다 치우고 교수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막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냥 모니터 앞에서 혼자 모니터 앞에서 혼자 보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그쵸. 없는데. 근데 저는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시스템이 나를 감독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좀 단순하고 그리고 좀 생각이 없었다. 귀여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이제 2학기 때인가 저희가 이제 2학기 하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동기들하고 같이 처음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두 시험이랑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모두 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어떻게 봤냐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모두 오픈북인데 되게 어렵더라. 이게 참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오픈북이 뭐예요? 했더니 그분들 딱 보더니 오픈북 모르냐고. 그때 제가 이제 달봉민이라는 거를 오픈했어요. 그때 처음 만나서. 그랬더니 그때는 달봉민 제가 혼자였거든요. 예.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달봉민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였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픈북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게 그 컴퓨터 안에 교수님이 나를 감독하시는 것 같아서 책 싹 치우고 시험을 아무것도 봤다. 안 보고, 완전
동기들이 완전 거기서 완전 박장대소 와 하고 그냥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 가지면서 4년을 그렇게 어렵게 아무래도 공부했죠. 예. 그 뒤로 이제 숭실대학교까지 다니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을 병행하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와, 특히나 이 상담사라는 일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상담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전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상담사로 또 8년을 일하셨으니까 그 에피소드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이야기 2부에서 듣도록 네.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정원 교수님과 함께한 네, 고향역 1부였고요.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향역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